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오늘 우리 증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지켜볼 수 있었는데 반전은 크게 없었습니다. 쭉 그냥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많은 업종, 대부분의 업종에서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셈법이 숨어 있고 또 투자 전략이 숨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송률, 박준현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앞에 우리 내일장 여신에서 봤던 기사 관련된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현 매니저님, 삼성전자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도 있다, 임박했다. 돈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시너지를 기대해도 될까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실제로 지금 집에서 AI가 탑재된 삼성전자 제품들 많이 쓰고 계시다고요? 네, 스마트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냉장고 문이 열려 있으면 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문 열린 지가 지금 1시간이 됐습니다. 닫아주진 않습니까? 닫아주지는 않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닫아주는 기능까지는 아마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에어컨을 껐다가 키면 어느 정도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가격은 전기세는 얼마 정도 나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저는 요번에 지금 삼성이랑 오픈 AI랑 손을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다지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충분한데 뭔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오픈 AI와 이번에 협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대 심리 정도 그냥 이 삼성전자 주가에 그냥 투자 심리 개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실 말씀해주신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IoT라고 불렀던 네, 서비스 네. 그 정도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가전에 대한 AI 결합일 텐데 사실 저도 오픈 AI와 손잡는다? 이게 어떤 그림일지 잘 상상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네.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조금은 줄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대세 자체가 인공지능 AI 하고 있으니까 삼성 TV에다가 AI를 뭔가 탑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100대를 팔았으면은 110대를 팔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매출도 좀 좋아질 거고 예를 들면 매출도 좀 좋아질 거고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는 없어도 예. 투자 심리 개선에는 좋은 결과를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요 정도는 이제 근데 생각해볼 수 그렇게 있다. 따지면 이제 네. 사실 우리가 AI는 스마트폰이랑 더 결합이 잘 되는 걸로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팩 행사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음. 언팩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를 보고 있는 게 잘생긴 우리 현웅 앵커님을 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어떤 종목을 사면은 수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가장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언팩 행사든 그다음에 AI가 탑재가 된다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 개선에 확연하게 좀 좋게 작용할 것이다.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들었을 때 약간 필터링을 하자면 이 소식은 지금 당장에는 큰 주가 상승에는 연결이 안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자, 다음은 게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윤 아나운서가 네. 버서커를 버커서라고 말했다고 굉장히 민감해하시던데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 같이 웃었고요. 일단은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는. 자, 게임주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게임주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환율 수혜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 90%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작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시카우,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한 IP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크래프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넥슨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슨은 제가 앞전 분기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던파 같은 경우는 모바일, 우리가 중국 시장을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지금 출시한 지가 한 7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해 5월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벌써 1조 5천억을 벌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하나만으로도 1조 5천억을 벌었고 특히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큰 기업들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보면은 게임주를 가지고 오셨을 때 탑픽을 꼽으라 그러면 넥슨 게임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뭐 크래프톤, 시프트업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눈 돌려볼까요? 그래도 이제 구관이 명관이라고 넥센 게임즈 정말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요 IP가 살아있는 시점이고 매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게임주를 아직도 못 담아뒀다 하시는 분들은 넥센 게임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4조 원 지금 이제 매출이 찍혔는데 주가는 13,000원대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신작 기대감에 너무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슨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일장 여신과 관련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양시장이 1%대 상승을 쭉 유지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뭐 크게 불안감을 느꼈을까 싶긴 합니다만 지금 국내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오늘 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이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투자자의 의견들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금리는 동결했으나 인하는 사이클을 유지, 2월에는 내리는 거 맞지? 네, 오늘 결정에 대한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아쉽게 경기 상황만 보면 내리는 게 맞았지만 정치적인 불안도 있고 환율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다행히도 동결 이후에 환율 조금은 진정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 계속 이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 올라와 있네요. 팬데믹 이후로 12월에 제일 많이 빠져나갔다. 코로나 이후로 이 계엄 사태 이후 12월에 가장 큰 엑시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외국인 계속 닿는 흐름 함께 확인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FOMC도 금리 동결한다는 마당에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라. 현재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BOJ 그리고 FOMC 등 줄줄이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잠시 뒤에 전망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만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이었어? 정부가 진작 좀 나서지 아쉬운 이야기가 올라와 있네요. 우리나라만 2년째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2차 전지에 대해 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주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캐즘을 깨고 본격적으로 또 올라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양자 컴퓨터의 보안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큰일 하는구만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올해부터 대비해야 한다라고 해서 잘 올랐는데요. 오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를 만나서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딥페이크 이후에 잠시 주춤했었는데 보안주 다시 꾸준히 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TSMC에 대한 내용 있네요. 오늘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는 21만 원을 되찾았는데요. 아쉽게 삼성전자는 아직도 54,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침체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증시 괜찮을까라는 안건인데요. 일단 송길 매니저님, 네. 우리가 뭐 미국 기준금리 혹은 이 CPI부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국내 금통위의 기준금리부터 얘기할까요? 그래도 국내 상황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통위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동결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에 대한 평가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온도가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전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완만하다 이 정도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축소가 되고 있고 건설 경기가 부진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온도가 한 6개월 만에
확연히 바뀐 상황이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도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제 소비 관련 지표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이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번에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환율 변동성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이지만은 그래도 나름 시장 흐름에 봤을 때는 나름 좋은 해결책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자,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다양한 리포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코멘트가 하나 붙는 게 한국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경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많은 거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뭐 사실 글로벌 증시 보면 괴롭습니다. 뭐 나스닥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글로벌 증시랑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자, 이 괴리 한 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반등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전 사실 이번에 동결에 있어서는 천만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증시에 가장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건 바로 불확실성인데 약간은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워낙 힘든 또 국내 증시 상황을 겪으면서 올해는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올해 그래도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좀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 보면 특히나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워낙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CPI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년 대비 뭐 3이 찍힌다? 앞자리가 3이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는데 일단은 2.9가 나왔고 그러면은 올해 뭐 기준금리 인하 뭐 몇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항상 다 빗나갔습니다.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4번 할 것이다, 3번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예. 있었는데 다 빗나갔습니다. 다 빗나갔고 사실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 기조만 어느 정도 진다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냥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조만 이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증시는 사실 FOMC도 중요하고 CPI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정치 불확실성이 베스트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정치 불확실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면 될수록 외국인 수급 혹은 메이저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연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CPI나 우리가 FOMC에 앞전엔 많이 포커스를 뒀지만은 지금은 약간 비중을 축소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순환 도는 테마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보면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전략에 따라서 이러한 매크로 이슈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가 상당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주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업황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민감한 업황을 추종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야 이런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할 텐데 좀 짧게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나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수급 보고 대처할 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전략이 조금 더 뭐 수익 내기가 좋다고 보세요? 네, 뭐 역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좋은 기업이 저렴한 시세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떨어졌다, 10만 원짜리가 만 원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이 붙으면서 우리 앵커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뭐 크게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솔직히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요번에 이제 뭐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뭐 많이 나오는데 저 솔직히 지금 주식 짬밥 먹은 지 저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금리 신경 쓰면서 매매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고용 지표라든가 등등등 해서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저는 그냥 지금 이제 어떤 테마가 가장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까? 인기가 있을까? 수급이 몰리느냐? 네, 수급이 몰리느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대장주들이 순환매가 도느냐, 수급은 좀 붙느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어차피 지금 한정이 돼 있다. 위아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역시 뭐 여러 종목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을 보낼 텐데 한번 이따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의 수급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작년에 우리 템버거에서 저는 그렇게 매크로적인 이슈에 민감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메이저 수급이 상존한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늘 잡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순위는 중간 정도 유지했고요. 그래도 4분기인가요? 이게 작년 4분기 마지막에는 솔직히 그 1위 박철순 매니저와 몇 %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좀 주식에서는 꾸준한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낮이보다는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물론 이슈 업황 이런 부분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투자 비중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너무 맹신만은 하지 말자. 결국은 어쨌든 간 이렇게 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돌고 도니까 그 돈의 흐름을 우리가 미리 잘 포착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최근에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이 좀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양자가 한번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뭐 불과 며칠 전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인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또 언급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또 다시 돈이 쏠리는 흐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그냥 대기업 총수의 몇 마디 발언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뭐 쓸모가 없어지거나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뭐 얼토당토 않다. 뭐 완전히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초전도체처럼 완전히 뭐 실체가 없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IBM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들여와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작년에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활용도 좀 하고 있고 이 양자 컴퓨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야기를 했었죠. 아주 뭐 먼 미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길게는 30년, 짧게는 뭐 15년, 뭐 한 20년 정도가 뭐 적정할 것이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지금 또 오늘도 보면은 또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죠. 지금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이분이 또 지금 뭐 10년 뭐 기술계의 거물로부터 뭐 10년 내에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올 들어 반토막난 양적 컴퓨터 기업들이 반등에 나섰다. 뭐 등등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올해 내내 좀 양자 컴퓨터는 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수급을 좀 잘 따라가고 또 미리 포착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인데, 자, 뭐 매크로를 다 안 보더라도 아마 국내 증시 투자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움직임은 꼭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증시의 매력도를 뭐 상징한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건. TSMC가 오늘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단 말이죠.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자 그러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묘할 것 같아요. 지금 앵커님이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력이 없죠. 사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2% 올랐거든요. 코스피보다도 덜 올랐습니다. 자, 그 이유는 TSMC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앵커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컨센보다도 잘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49%가 나왔는데, 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3나노가 있습니다. 자, 이 3나노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공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자,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끼지 못한 이유가 뭐냐? 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퀄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 모든 고객사가 TSMC에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3나노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TSMC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9%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26%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TSMC가 3나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TSMC밖에. 그러다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능했다. 자, 삼성전자는 왜 불가능했냐? 첫 번째는 수율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TSMC가 3나노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65%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0%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갈리는 상황인데, 자, 예전에 한 3년 전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TSMC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같이 좋아졌구나 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둘이 같이 이렇게 대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죠.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대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DS 부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고 지금 계속해서 TSMC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뒤처지다 못해 기존에 있던 고객사까지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사실 삼성전자 긍정적인 박주현 매니저님도 약간 당황해하셨어요. 아까 오픈AI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팩트를 말씀 못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HBM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차세대 AI 칩 발열량 문제도 있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포커스가 HBM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삼성이 HBM을 본격적으로 가시하지 않는다면은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약간 부정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납품이 될 거는 같은데 네. 과연 납품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야, 이제 드디어 납품한다라고 하고 시장이 반응을 보여줄지, 아니 이제서야? 라고 하고 실망감을 내비칠지,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매크로 이슈 그리고 이런 수급들 상황을 지켜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인가, 두 분이 꼽아온 탑픽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분의 탑픽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우리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예,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면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태양광 관련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 90%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은 ESS도 있고 인버터도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바로 태양광 모듈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태양광 모듈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한화솔루션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제가 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집중을 하냐면은 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고 지금 우리가 어디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은 미중 갈등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태양광 밸류체인 한번 살펴보시면요, 충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70%를 중국에서 점유하고 있고 전 세계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80%가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합니다. 90%를 중국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또 매출에서 한 1-20% 차지하는 게 아니죠. 90%를 태양광 모듈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업황이 개선되면 될수록 오히려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크게 재미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중심에 또 중국이 있었습니다.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 고금리 있었고 이런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씩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재고가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자,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미중 갈등, 반사수의 이슈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략으로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박준현 매니저님인데,
우리가 또 나왔네요. 우리로. 네, 오늘은 우리로입니다. 음. 네, 지금 이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는 양자 기술을 대비하는 해로 선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리게트 컴퓨터라든가 디웨이 퀀텀 그다음에 뭐 아이온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도 일단 뭐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뭐 ICTK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한번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대장주 그룹으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쭉 치고 나갑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한 2010년도 막 이럴 때는요. 한번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 그냥 그러니까 그 테마가 죽을 때까지 그냥 대장이었습니다.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상한가가 이제 30%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대장주, 그다음에 부대장주, 꼴등주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눈다라고 보게 되면은 갑자기 꼴등주가 대장주로 나설 때가 있고 그다음에 부대장주가 대장주로 나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테마 내에서 이 수급이 순환매가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는 지금 뭐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ICTK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오늘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로라는 종목을 제가 아까 오늘 가지고 온 이유도 지금 한 후발주 정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 분명히 정도 돌아온다. 네, 근데 수급도 좀 적었고, 근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위쪽에 수급이 많이, 그러니까 이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장주가 한번 쭉 치고 나가면은 분명히 후발주들도 같이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든 업종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테마로 시작했습니다. 테마로 시작해서 뭐 당장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실체가 없는 이거 언제 수익 나냐 언제 매출 나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 대장주 최근까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 형제들이 전부 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테마가 아니라 업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양자도 곧 그런 날이 빨리 와주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방금 뭐 차트가 좀 나왔습니다만 다른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급등을 쭉 했다가 한 거기에 절반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로는 사실 오르기 전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전략으로 오늘 탑픽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의 매력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나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똑똑똑 4, 5층 입주민분들 잘 버티고 계시죠? 곧 고조돼 갈 거예요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2022년 8층에 있던 주가가 이후 계속 하락세를 그렸죠. 하지만 올해부터 계속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구조대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한국 시장 기반으로 턴어라운드 기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올해 4분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은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매출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의 공장은 없어도 판매 법인은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판매 법인 보유하고 있죠. 이어서 다른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머스크 등에 칼 꽂겠냐고 태양광 ESS는 이제 시작이요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태양광 패널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트럼프는 대선 토론에서 그 당시에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 라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우회 수출 막은 이후부터 업황은 좋아졌음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재고 소진 효과가 있었죠.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26,000원에 담 쌓아놨냐라면서 이 주가가 26,000원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개인주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로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 비하면 나름 올라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비해서 낮은 상승폭이 다소 아쉽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수주 공시 좀 내라, SK랑 뭐 더 없니? 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6일에 SK텔레콤 등 6개 기업과 이 퀀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물도 아니고 회사명이 문제요. 우주로라고 바꿔라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주가가 정말 우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도 낮고 실적도 엉망, 기간을 쳐다보지 않을 만하다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10년 넘게 배당이 없고 또 2023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아쉬움 남겨주셨습니다. 다들 양자컴 상용화 한참 멀었다더니 뒤로는 몰래 준비 중이었네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양자 컴퓨터를 준비해야 할 시대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이 육성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때는 서자, 내릴 때는 왕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크죠. 이에 대한 기술적인 투자 전략, 매니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이 태양광 쪽에 얼마나 좀 힘을 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대선 토론 때는 방금 본 것처럼 뭐 멋진 산업이다, 확대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그럴까요? 남자예요. 일단 풍력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쪽에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일단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산 태양광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은 지난달 12월이죠. 12월 같은 경우는 무역 대표부에서 한 가지 규제를 또 내놨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광 웨이퍼 그리고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번 달부터입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성향을 떠나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피고 있다. 여기서 반사수에는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태양광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15% 나오면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장에서 5%대 상승하면서 27,000원 가까이서 마감이 됐거든요. 앞서서 26,000원대를 왜 못 넘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 주가를 잡고 가야 됩니까? 일단 뭐 26,000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크게 안 터진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앞전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광 이제 시작이다 보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있었고 고금리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막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봐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막 추세 전환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조바심을 가질 만한 업종과 종목은 아니다.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러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일단 보고요. 손절가 22,000원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로로 넘어가서 저는 마지막에 있던 그 한 줄이 제일 눈에 들어왔거든요. 다들 양자컴 상용화 한참 멀었다더니 뒤로는 몰래 준비 중이었다. 사실 그 머스크도 보조금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뭐 이렇게 테슬라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고 격차가 이미 나기 시작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었잖아요. 네. 어때요? 양자컴도 실제로 정말 이런 의도가 좀 담긴 발언들이었을까요? 아마 없지 않아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양자를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수급이 말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기업을 좀 저렴한 시세 한번 모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일봉 차트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 아이 보고 서자라고 표현을 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서자, 내릴 때는 왕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종목 지금 한번 일봉 차트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저점이 2,000원대에서 4,200원대까지, 또 여기가 2,000원대부터 또 3,300원, 3,400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0원짜리가 2,700원까지.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번 반등을 시작하면은 한 100% 가까이 오른다는 최소 이야기입니다. 더블. 네. 이런 종목을 왜 서자라고 해야 되나요? 오를 때도 왕자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은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지금 1월 6일 날 대량의 2,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윗골은 살짝 좀 달렸어요. 하지만 몸통이 더 깁니다. 저는 이거는 들어온 수급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앞부분에 이렇게 좀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을 좀 달았어요. 이 부분은 체크가 되시는데 이 부분에 지금 매물을 싹 다 걷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급 자체가 매물을 다 걷어갔다. 그렇다면 메이저 수급이 지금 1월 6일 날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때 가격이 지금 평균 정도로만 따져도 한 1,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메이저 수급이 1,600원대 들어왔는데 그 가격대 만치도 지금 못하고 있다. 1,200원대다. 저는 충분히 지금 정도면은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올리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어떻게 보면 메이저 수급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뭔가 악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메이저 수급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요. 움직일 때까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나서 잊을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악재가 다시 호재로 바뀐다거나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고요. 움직인다면 그럼 네. 어디까지 목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아마 목표가를 제일 짧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1,900원 정도에 잡았는데 목표가를 1,900원 정도에 작년 초하고 뭐 이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캔들이 많이 몰려 있죠. 고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서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 라인은 좀 동전주가 되기 전인 1,050원 가격입니다. 1,050원 가격대가 여기인데요. 자, 요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조금 더 1,000원대 언저리에서 뭐 900원, 1,100원 고사에서 계속 횡보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견디지 말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